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깊게 파볼 자료는요, 제조업의 미래를 바꾸고 있다는 그 실용형 생성형 AI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CEO 말처럼 중요한 건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새 도구를 도입한다 이런 걸 넘어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제조 현장의 설계, 시뮬레이션, 또 업무 분석이나 품질 관리까지 이 방식들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꾸는지 그 핵심을 좀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사실 그동안 전통적인 제조 방식은요. 빠르게 변하는 고객 요구 사항이나 또 복잡해진 환경에 대응하는데 좀 민첩성이나 창의성 면에서 한계를 보여왔거든요. 예를 들면 설계는 기껏 다 했는데 시장에서는 외면받거나 아니면 시뮬레이션 상으로는 문제가 없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오류가 계속 반복된다거나 이런 상황들 말씀이시죠? 네, 바로 그런 점들이죠. 생성형 AI는 이제 단순 반복 작업 자동화를 넘어서서요. 뭐랄까, 마치 설계적으로 사고하면서 기업의 운영 철학 자체를 바꾸라고 요구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첫 번째 변화의 축, 설계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이제는 그냥 텍스트 한 줄, 예를 들어서 탄소 섬유 소재로 150g 안 넘는 소형 드론 프레임 설계해줘. 이렇게 말만 하면 AI가 뚝딱 초기 설계안을 만들어준다면서요. 심지어 대안까지 제시하고요. 네, 맞아요. 오토데스크 퓨전 360 같은 툴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미 그게 현실이 됐죠. 와, 그럼 설계자는 이제 반복 작업에서 벗어나서 뭐랄까 아이디어를 내고 기획하고 또 AI가 내놓은 안들을 비평하고 AI랑 어떻게 협력할지 전략을 짜는 역할로 바뀌는 거네요. 그렇죠. 핵심은 AI가 단순히 도면 그리는 걸 도와주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데이터를 이미 학습해서 새로운 패턴이나 조합을 제안하고 비교하는 동료 엔지니어로 진화했다는 점이죠. 이건 정말 기업의 창의성이나 시장 대응 속도를 확 높여주는 전략적인 자산이 되는 겁니다. 설계가 이렇게 혁신적으로 바뀌면 당연히 그 다음 단계인 시뮬레이션, 즉 검증 과정도 달라져야 할 텐데요. 예전에는 정말 전문가랑 고성능 컴퓨터가 필수였잖아요. 네, 그랬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근데 이제는 그냥 자연어로 강풍에 제일 잘 버티는 하우징 구조 찾아줘. 이렇게 말만 하면 AI가 알아서 조건을 추론하고 여러 시나리오를 동시에 돌려서 결과 예측은 물론이고 왜 그런지 설명해주고 심지어 추천까지 해준다면서요. 알테어나 엔시스 같은 회사들이 이런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고요. 네, 이게 바로 시뮬레이션의 대중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소수 전문가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죠. 전문가가 아니어도 AI 도움받아서 설계에 대한 통찰을 얻고 데이터 기반으로 더 빠르고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시뮬레이션이 단순 검증 도구를 넘어서서 이제는 경영 전략을 세우는 데까지 도움을 주는 파트너가 되는 셈이죠. 자, 이렇게 똑똑해진 분석 능력은 또 현장에 숨겨진 문제들을 찾아내는 데도 쓰일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 작업 일지, 설비 로그, 품질 보고서 같은 이런 비정형 데이터들. 사실 이전에는 그냥 기록만 해두고 쌓아놓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랬죠. 활용하기가 쉽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생성형 AI는 예를 들어 3번 라인 정렬 불량 이젝터 멈춤 같은 작업자의 간단한 기록에서도 그 맥락이나 패턴을 읽어낸다는 겁니다. 정말요? 그게 가능해요? 네. 지멘스 같은 경우는 이 자연어 처리 NLP 기술을 써서 작업 지시서나 보고서를 자동으로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보시는 고객 클레임 문서를 분석해서 불량 원인 유형을 찾아내서 품질 개선에 바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현장의 그 수많은 기록들, 심지어 작업자들 간의 대화까지도 이제 AI에게는 의미 있는 데이터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AI는 그 데이터의 목소리를 듣고 그걸 요약해서 통찰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서는 업무를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스스로 제안하는 수준까지 발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 정보 요약을 넘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주는 존재가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럼 품질 관리 방식도 바뀔 수밖에 없겠네요. 예전에는 문제 터지면 대응하는 식이었다면 이제는 예측하고 설명하는 방식으로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비전 검사 시스템이 단순히 OK, NG 판정만 내리는 게 아니라 이 표면 패턴은 온도 변화 때문에 생긴 수축 변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원인까지 설명해 주는 식이죠. 작업 기록이나 센서 데이터, 불량 이미지 같은 걸 다 종합해서 최근 용접 조건을 바꾼 게 반복적인 불량의 원인일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보고도 가능해진다는 거고요. 네, 이게 바로 설명 가능한 품질 관리, explainable quality입니다. AI가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근거를 제시해 주니까 더 이상 뭐 감이나 경험에만 의존할 필요가 없는 거죠. 데이터 기반으로 정확하게 개선 방향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보시나 토요타, G위 같은 기업들은 이미 이런 불량 예측 및 원인 설명 모델을 구축해서 활용 중이라고 하고요. 품질 문제가 이제 발견하고 고치는 문제를 넘어서 미리 예측하고 설득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와, 정말 대단한 잠재력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데도 왜 아직 많은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도입하기보다는 좀 탐색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걸까요? 이게 단순히 새 툴 하나 더 쓰는 문제가 아닌가 보죠. 네, 그게 핵심입니다. 이게 단순한 툴 추가가 아니라 일하는 방식, 조직의 운영 철학 자체를 전환해야 하는 문제거든요. 정해진 프로세스를 따르는 것 중심에서 달성하려는 목적 기반의 시나리오 중심으로 바뀌어야 하고요. 또 사람이 혼자 모든 걸 해결하려던 방식에서 AI와 협업해서 개선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아, 그러니까 기술 도입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문화나 일하는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사실 가장 큰 장벽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조직 문화나 리더십일 때가 많아요. AI를 그냥 단순 자동화 도구로만 보거나 혹은 내 일자리를 뺏는 경쟁자로 경계하는 시각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작은 파일럿 테스트에 만족할 게 아니라 전체 프로세스를 어떻게 바꿀지 큰 그림을 그려야 하고요. 직원들에게 기술 교육만 시킬 게 아니라 왜 이 변화가 필요하고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AI를 도구가 아니라 동료, 코워커로 받아들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해요.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도 달라져야겠네요. 네, 그쵸. 단순히 얼마나 정확하게 해냈냐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배우고 새로운 상황에 잘 적응하느냐, 이런 학습 속도나 적응력이 더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샘 올트먼도 말했듯이 결국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추구하는 조직만이 미래를 선도할 수 있을 때니까요. 그래서 질문은 우리 회사가 기술 도입 준비는 됐나? 이게 아니라 우리 조직을 근본적으로 바꿀 용기가 있는가? 이게 되어야 하는 거죠. 네,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미래의 공장은 데이터를 스스로 읽고 상황을 이해하고 또 사람과 함께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그런 지능적인 공간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생성형 AI가 그 핵심 파트너가 될 거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3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조직 혹은 여러분 스스로는 과연 첫째,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AI와 함께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까? 상상력 중요하죠. 네. 둘째, AI를 경쟁 상대가 아니라 함께 일하는 파트너로서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까? 받아들일 준비. 그리고 마지막 셋째, 단순히 기술 도입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사고방식과 리더십까지 근본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까? 기술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상상력, 그리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용기, 마지막으로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힘, 바로 실행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분야에서 새로운 영감을 얻고 또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